2024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청룡의 해에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치는 수능을 위해서 공부했던 2023학년도에 나왔던 교재인데요. 국어 영역 독서의 락항에 관련한 지문이 실렸거든요. 그것만 한번 봅시다. 네, 인문예술 3번 지문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수능 연계교재에 락항 이론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을 가든 어느 학과를 가든 좀 기초소양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초 교양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라는 게 공표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락항은 인간의 인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락항에 따르면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의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자기 몸이 파편화된 게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애기도. 그런데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리어 거울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 자기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걸 아는데 거울 이미지로 덮어버린다고요. 네.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와 또 그와 다르게도 완벽한 이미지, 그 둘 사이의 괴리 속에서 아이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아를 형성한다. 락항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상상계는 바로 이러한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를 상상계라고 락항은 불렀다. 락항은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를 인식할 때 세계의 계를 통해서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그 중에 상상계가 거울 단계의 AI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게 그때 말했던 양극단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파편화된 신체와 완전한 거울 이미지의 양극단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상징계가 나올 건데 상상계는 여러분 언어가 없었어요. 그냥 이미지인 거예요. 이미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의 어떤 물건이나 형상들인데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럼 언어는 어때요?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잖아요. 그거를 거울 이미지처럼 추상적인 어떤 관념을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틀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거울 이미지도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괴리감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도 내가 발명시킨 어떤 언어가 아니라고요. 항상 빈틈이나 틈새나 격차나 괴리감이 있다고요. 거기서는 어떤 문제가 오냐를 볼게요. 이후 아이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가고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된다. 이걸 완전히 편입되는 듯 보이지만 절대로 완전히 편입될 수가 없죠. 언어는 나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누구의 딸 이상이잖아요. 나는 어떤 이름 석자보다 이상인 존재잖아요. 어떻게 이름 석자나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그 안에 틀에 포섭되겠냐고요. 어쨌거나 그 틀을 또 체면에 걸리듯이 일단 뒤집어 쓴다고요. 락강은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보았대요. 아까 상상계에서 이미지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제 언어에서는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쭉 읽어볼게요. 락강은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하였다.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뭐 하나를 거쳤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욕구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함으로 충족이 가능하다. 하지만 목이 마르다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물을 주어도 여전히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아이는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넘어서서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요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지만 그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물을 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물을 안 주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쵸? 아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요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젖을 떼야 하듯이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 엄마가 이때까지 젖도 주고 오만 걸 다 해줬지만 이제 크면 너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평생 희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는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평생 희생했잖아. 그때는 해주고 왜 안 해줘?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성인 중에도 이런 성인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이처럼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 사랑을 그 대리물로 자꾸 표현하는데 딱 지 마음에 드는 그 사랑을 남이 어떻게 주겠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채워질 수가 없다고요. 언제나 불일치할 거라는 거죠. 락강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고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가 결여되어서라기보다는 애초에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음, 음, 음. 이러한 욕망의 대상은 권력, 부, 명예 등 다양한 형태로 치환되지만 어느 것도 인간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쵸.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그런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는 개념을 어떻게 물질화해서 채워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의 결핍은 마음에 있는데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 물질적인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채워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체면에 걸려가지고 모르고 자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서 필요한 거를 자꾸 그러니까 정신에서 필요한 거를 사랑 같은 건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 필요한 거를 자꾸 물질로서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에서 깨야 된다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 체면에서 깰 수 있어요. 이게 불일치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체면에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체면 속에 있는 거라는 거. 아무튼 체면을 깨야 되는 그 스킬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상징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조금 더 여기서 중요 내용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항상 하나는 똑같아요, 여러분. 나랑 세계는 다른데 나는 세계의 틀을 흠뻑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괴리감이 맨날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셔도 좋고, 그 괴리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나랑 세계의 틀을 동일시하니까 괴로운 거죠. 나랑 세계가 동일시되면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빈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그러니까 낙항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대타자라고 불렀는데,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면 언어의 질서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언어는 미리 만들어져 있던 언어고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요구하는 거를 배울 때, 그리고 누군가 그걸 통해서 충족하는 걸 봤을 때 내가 저러면 저렇게 하면 충족이 되구나 해서 배웠지만, 그렇게 요구하고 충족하는 그 어떤 습관이나 패턴들은 엄마 아빠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요구하고 충족을 하고 싶지만 수단은 엄마 아빠가 요구하고 충족하는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혼란이 온다고요, 또. 아시겠죠? 내가 요구하고 충족하고 싶은 거를 엄마 아빠가 요구하고 충족하는 거랑 동일시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대타자를 엄마 아빠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되었다.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은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게 이제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틀을 우리가 뒤집어 써서 거기서 빈틈이 발생해서 우리가 괴롭다. 틀이랑 나는 똑같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동일시를 했다. 그러니까 틀이랑 나가 빈틈이 안 발생해야 내가 행복한데 가끔씩 빈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언어적 질서에서는 나도 요구하고 충족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엄마 아빠가 요구하고 충족하는 방식을 따라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 충족이 되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지만 무조건 나는 충족이 되고 싶은 어떤 욕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햄을 너무 좋아해. 햄을 먹고 억수 행복해해. 그럼 난 충족되기 위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도 햄 주세요 하고 충족감을 느낄 거란 기대를 하면서 자기도 따라 한단 말이에요. 어머 행복하네. 근데 한 번씩 물어봐야겠죠. 나는 왜 햄을 좋아하게 됐을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 한 거지. 쉽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그거겠죠. 상상계도 상징계도 아니다. 제3의 길을 가야겠다. 체면에서 깨어나 틀을 깨부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로 제시하는 게 낙항이 실제계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실제계는 항상 살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상계나 상징계에 사로잡혀서 그렇지, 우리 스스로의 틀이라는 어떤 실제계가 늘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상상계나 상징계처럼 되게 뚜렷하고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세계 속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 틀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연히 노출도도 적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실제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로서, 당연하죠. 세계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니까,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일 거고요. 내 거니까 기존 세계에 없던 거잖아요. 그쵸? 락항은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제계에 존재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충족 근처라도 갈 거 아니에요. 충족될 거 아니에요.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주이상스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고통이 수반되므로 락항은 주이상스를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가 이때까지 편하게 쓰던 틀을 버리고 새 틀을 만들어가지고 또 세계랑 투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등등등 그런 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게 생기니까 아주 쾌락이 있다는 거죠. 락항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 라고 했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나만의 것.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미 있다고요, 여러분. 이미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를 걸어오고 있다고요. 락항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생톰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생톰은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주체도 어떤 틀을 갖는데요. 그런 물질 틀을 가지면 이제 주이상스를 추구한다는 거죠. 기존 상상계, 상징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톰을 따르면 그게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거죠. 락항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체가 생톰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생톰은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뭐 이제는 락항의 어떤 생각에 대한 어떤 요약이겠죠? 락항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에 촉각을 세운다. 틀을 뒤집어 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의식은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되고 욕망은 이러한 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려고 노력함으로써 실제계의 손짓에 응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